광장 2030 세대의 탄생이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이번 6.3 지방선거를 기점으로 이제 정부 여당에 대한 2030 지지세 이탈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2030 세대들 좀 어떤 것에 분개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좀 현상을 분석해 본다고 어떻게 좀 2030들이 가장 중시하는 가치는 뭐냐면요, 바로 공정입니다. 이 결과의 공정보다도 그 과정의 공정을 특히 중시해요. 왜냐하면 사실 이제 사회가 어쩔 수 없이 이 결과는 누구에게나 좋을 수는 없는 사회가 됐어요. 양극화도 심해졌고, 그렇다면 그 결과의 어떤 힘듦, 그 격차로 생기는 게 과정이라도 공정했다면 받아들이겠다라는 게 지금 젊은 층들이 어떻게 보면 슬픈 자아상이에요. 그런데 그 공정마저 지금 이 과정의 공정마저 지켜지지 않은 게 이번 선거인 거죠. 특히나 민주주의 국가에서 그 무엇보다도 신성해야 될 참정권에 있어서마저도 이 공정이 지금 이 선관위라는 이 집단의 무능함과 부패로 훼손이 된 거예요. 그럼 여기에 당연히 비판을 하고 거기에 목소리를 높일 수밖에 없죠. 그리고 저는 그 이후에 어떤 정부나 정치인들의 대처도 좋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 젊은 친구들이 모여가지고 이 올림픽공원에서 시위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물론 충분히 뭐 인정을 한다, 이해를 한다면서도 거기에서 있는 일부 행태들을 가지고 뭔가 이런 정치 패널들이나 이런 사람들 중에 이게 마치 뭐 극우 시위다 이런 식으로 몰아가려고 한 모습이 전 있었다고 봐요. 실제로 뭐 민주당 모 패널을 본인께서 그걸 열심히 하셨다라고 방송에서 직접 얘기도 하시고요. 근데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나는 지금 공정이 무엇보다도 훼손돼서 나왔는데, 내가 훼손돼서 나왔는데 내가 극우야? 이런 표현을 들으면 당연히 그 반대편으로 오히려 더 달려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책임 없는 말들이 이 젊은 층들의 분노를 더 불러일으키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사회학자 5명이 이번 참정권 집회에 대한 분석을 내놨습니다. 청년들이 기득권의 위선 정치에 분노한 것이고 국민 기본권 항거로 번진 것이다. 참정권이 침해되는 현실을 보고 2030 우리가 있다 이런 목소리를 낸 것이다. 뭐 이렇게 분석을 했다고 해요. 아니 숨쉬듯 내로남불을 하는데 누가 지지를 할 수 있겠어요. 아니 문재인 전 대통령이 그랬잖아요. 기회는 평등하고 뭐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롭다고. 그게 이제 조국 사태 때 다 깨졌잖아요. 민주당 지금까지 똑같습니다. 지금 저는 단순히 이 참정권 침해 문제뿐만이 아니라 지금 호남 반도체 문제, 그것도 그렇고 이 배제고 야구 문제, 이 징계 문제, 이것도 다 이 모든 것 하나하나가 다 지금 민주당의 내로남불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민주당을 지지할 수가 있겠어요, 청년들이. 특히나 이 부동산 문제도 그렇고 뒤에서 말씀하시겠지만 그런 것 모든 이 현상들이 지금 납득하기가 좀 어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이 젊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민주당이 기득권입니다. 그들이 기득권이에요. 그들이 내가 잘할 때 그들이 정권을 잡았고 그들이 국회에서 다수당이었고 그들이 폭주하는 모습을 다 지켜봐 왔잖아요. 그런데 정권을 잡는 그 과정에서 온갖 감언 이설로 유권자를 회유하고 나서 정권을 잡은 이후에는 본인들이 그 약속을 지키지 않거나 본인들에게만 관대한 이런 모습을 보여왔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에서 이제 정치 혐오가 나타나는 게 아닌가 싶어요. 결국 뭐 오늘 김민석 전 총리가 인터뷰에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여야의 청년 위원장들을 다 모시고 청년 어떤 조직을 지금 자신이 어떻게 재건해서 열심히 청년들의 목소리를 듣고 있다고 얘기를 해요. 조직 만들고 뭐 회의하고 이런 거 이제 다 별로 크게 효과 없습니다. 그냥 이런 이 툴 규칙을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그 본인들이 말한 그 약속을 지키고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그것들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은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어요. 지금 또 많은 분들이 분노를 하는 게 부동산 문제잖아요. 부동산 문제를 보면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자금, 디딤돌 대출 이런 거 총량을 줄여버렸어요. 네, 그러니까 한도도 줄이고 총량도 줄이고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면 어떻게 공정하다고 받아들일 수가 있겠어요. 다 그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작용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민주당은 단순히 2030을 어떻게 왜 지지가 우리에게서 이탈을 했고 왜 2030이 우리에게 등을 돌리고 있느냐를 그 세대 국한에서 볼 게 아니라 자신들의 정치 행보를 전반을 돌아봐야 한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전반을 돌아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민주당에서 또 이런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번 지방선거를 계기로 이대로 가다간 2028년 총선과 또 2030년 대선 결과도 장담할 수 없다.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고 이재명 대통령도 청년층을 위한 예산 활용안을 강구해라 라면서 미래 세대를 위한 안정적인 투자 재원 조성을 주문
주문했다고 합니다. 이제서야 민주당이 좀 청년을 바라보려고 하는 걸까요? 어떻게 보세요? 뭐 근데 이제 투표용지 부족 사태 때문에 청년들이 돌아선 것처럼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그런데 사실은 민주당의 정치 궤적, 특히나 이재명 정부의 정치 궤적들을 보면 청년들이 공감할 수 없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뭐 일부 극단적인 좌파 여론기관에서 그 우리 국민의힘 지지율을 한 자릿수를 발표할 때도 2030 지지율은 국민의힘이 앞서는 현상들을 보였거든요. 가령 이런 것들이에요. 뭐 소비 쿠폰, 고유가 지원금 이런 것들이 청년들에게 자기네들 빛이라는 인식이 너무나 강합니다. 누가 공감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민주당의 갈라치기 정치를 오랜 시간 학습하면서 지금의 2030은 갈라치기 방지 DNA가 머릿속에 각인되었어요. 가령 뭐 스타벅스 논란만 하더라도 자기네들이 정치적인 지지율을 계속적으로 가져가기 위해서 기업을 뭐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는데 기업을 조지고 선동하고 이런 것들에 있어서 2030이 이제 뭐 갈라치기 방지 DNA가 충분히 생겨버렸기 때문에 저는 민주당 스스로 자기네들이 지지해야 될 명분을 만들어주지 못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참정권 침해 이 문제를 다루는 민주당의 행태는 정말 분노를 금할 수 없죠. 이 사안을 축소하기 위해서 이 지금 올림픽공원에 나가는 많은 청년들을 다 부정선거론자로 프레임을 씌워버렸어요. 거기 있는 분들이 다 부정선거론자인가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100m 달리기 하는데 20m 앞에서 출발하면 그게 부정 출발이지 부실 출발이냐.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부실과 부정의 단어에 얽매이지 않는다. 이것은 부정선거라고 우리는 생각한다. 과거에 많은 사람들이 주장했던 그런 부정선거에 동조하지 않지만 선관위의 이 참정권 침해 문제, 투표용지 부족 사태, 선관위의 행태 이런 것들이 다 부정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과거 프레임에 가두고 그들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있단 말이에요. 본질에 접근하려고 하지 않아요. 근데 어떻게 그게 청년들의 목소리를 듣는 것입니까? 네, 지금 슈퍼챗 몇 개 읽어드리겠습니다. 유유님이 슈퍼챗 주시면서 솔직히 지방선거도 내국인만 투표해야 함. 왜 외국인들이 지방정치를 참여함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뭐 부산에서 오셨으니까 네. 이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 뭐 사실은 상호주의에 입각을 해야죠. 뭐 외교라는 것이 그래요. 서로가 얻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일방적이면 안 되는 것이고 저는 외국인 투표권 같은 경우에 지방선거에 외국인들에게 투표권을 일부 주는 것은 저는 동의는 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월드 클래스의 국가가 돼야 되고 도시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동의는 하지만 심층적으로 뜯어놓고 사회학적 특성을 봤을 때 중국인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정 정당을 지지할 만한 모집단이 많은 상황에서 외국인들에게 투표권을 주는 것은 저는 큰 문제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저의 지역구만 보더라도 중국인이 한 2,000명 정도 있습니다. 대학이 4개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이제 이분들에게 모두 투표권을 주게 되면 정말 선거가 힘들어지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우리가 외국인에게 투표권을 줄 때 상호주의를 한번 검토해서 좀 시민들이 납득할 만한 그런 상식적인 수준에서 부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파라파라키님께서도 슈퍼챗 주시면서 상호주의인데 왜 중국인도 투표권이 있나요? 이렇게. 전 이야기에 너무 동의라는 게 중국이라는 국가는 우리와 같은 민주주의 투표가 아예 이루어지지 않는 국가예요. 그러니까 자기네 나라 국가에서도 자기 국민들에게 보장하지 않는 권리를 왜 우리가 보장해줘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저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거든요. 잘 얘기해 주신 것과 같이 상호주의에 입각해서 우리나라 국민들도 그 나라에 가서 살 때 그 나라의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국가라면 그 나라의 국민들은 우리나라에 와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죠. 그게 서로 간에 맞는 이야기죠. 하지만은 그 나라에 우리 국민이 가서 투표를 하냐 마냐의 문제가 아니라 아예 투표조차를 하지 않는 나라의 국민들에게 왜 우리나라가 그런 권리를 나누어 줘야 하는가. 이건 정말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맥가이버님께서 그대들이 말하는 민주주의는 대체 어떤 민주주의인가 이렇게 지적해 주셨고 민주주의라는 의미가 너무 태색 오염됐다. 선전선동의 민주주의인가 뭐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너무 아주 역시 정치적 식견이 높으시니까 아주 이렇게 슈퍼챗과 함께 아주 일침을 가해 주시네요. 네. 저는 너무 감명 깊게 우리 보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그리고
YJYB님께서 빳빳한 투표용지만 설명해줘도 분노한 청년들 절반이 납득할걸요. 이렇게 또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뭐 2030이 공정성을 중요시하는 만큼 이런 일에 대한 분노가 더 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사실 뭐 국민 모두가 분노해야 될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계속해서 좀 수업 가야지 탱크데이 논란을 빚은 배제고 학생 이야기들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서울 배제고 야구부가 오는 6일에 광주 제1고를 찾아서 사과하고 국립 5.18 민주묘지도 참배를 한다고 합니다. 좀 지금 해당 상황 어떻게 보세요? 좀 학교 앞에는 뭐 근조한도 등장하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좀 벌어지고 있는 뭐 상황인데 이번에 아이들이 잘못한 건 맞고 거기에 대한 사과를 하고 있다니까 저는 뭐 좀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 지금 뭐 과도한 징벌이라든지 아니면 그 이후에 뭐 지금 뭐 근조한을 보낸다든지 아니면 그 야구부랑 상관이 없는 학생들에게까지도 뭐 지나다니면서 조롱을 하신다든지 이런 행태가 이루어지잖아요. 근데 보통 아이의 잘못은 어른의 거울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이 광주 민주화 운동이라고 하는 이 역사적인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조롱돼서는 안 되고 모욕돼서는 안 된다라는 공감대는 다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금 이런 걸 주도해 왔던 집단이 결국엔 민주당이라고 볼 수 있는데 아니면 범진보권 정치 세력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분들은 그럼 이 5.18에 대해 어떻게 했냐를 묻고 싶어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새천년 NHK 사건이라고 그러죠. 그 사건 당시에 민주당 전야제 행사가 끝난 다음에 다 같이 단란주점에 가가지고 술 먹고 여자한테 욕하고 막 이랬던 사건이에요. 민주당 의원들이. 근데 이게 이런 행동을 한 사람들이 지금 민주당에서 어떻게 하고 있냐. 한 명은 강원도지사로 이번에 당선이 되셨어요. 한 분은 총리를 하고 이번에 당대표에 나오겠다고 하세요. 한 분도 대표를 하시고 또 당대표에 출마하겠다고 하세요. 근데 이분들 정치하는데 어떠한 문제점도 없어요. 이 5.18 당시에 그 전야제 이후에 단란주점 간 거에 대해서 비판하는 민주당 사람들 그 지지자들 한 명도 없어요. 그런데 어른들은 이렇게 힘있고 권력 있는 사람들은 그런 짓을 저질러도 어떠한 페널티 없이 본인의 커리어를 잘 이어나가는데 아직 성인도 되지 않은 아이들이 또 이 스포츠계에서는 아시다시피 트래시토크라는 게 있는 건데 그런 데서 일어난 잘못인데 이런 것 때문에 아이들이 앞길을 막아야 된다라고 하면 이 아이들이 받아들일 때 아 내가 정말 큰 잘못을 해가지고 지금 혼나는구나 다신 그래야지 말아야겠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아 저 사람들은 힘이 있고 나는 힘이 없어서 당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아이가 길 가다가 쓰레기를 버려요. 야 아이야 여긴 공공장소니까 그렇게 쓰레기를 버리면 안 된다. 어떤 어른이 훈계를 해요. 근데 그 어른은 자기 손에 담배 피고 걸어다니면서 담배 피고 있어요. 그럼 그 아이가 아 죄송합니다 제가 다신 쓰레기를 안 버리겠습니까? 하겠습니까? 아저씨 손에 들린 담배는 뭐예요? 소리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이 아이들을 우리가 정말 용납할 수 없이 큰 죄를 저질러서 미성년자임에도 단죄를 해야 한다면 지금 그 하고 있는 민주당 정치위원들 다 단죄를 받아야죠. 이번에 정원은 어땠습니까? 본인 주폭 논란 덮으려고 그 판결문 자꾸 보라고 하시는데 그 판결문에 보면 본인은 심신미약 주작하세요. 기억 안 난다 그래. 근데 갑자기 그게 논란이 되니까 아 5.18과 이견이 있어서 제가 분노를 참지 못하고 폭력을 저질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렇게 5.18이라고 하는 이 사건을 마치 본인들 곶감 빼다가 쓰듯이 쓰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한마디 비판도 못하고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커리어에 대해서 장애도 주지 못하면서 페널티도 주지 못하면서 미성년자 아이들에게는 이렇게 강압적이게 이렇게 과도하게 해야 된다? 거기엔 저는 동의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저번 스타벅스 사태 때도 좀 마찬가지예요. 잘못한 거 맞죠. 근데 어땠습니까? 바로 사과하고 인사조치하고 해결책을 내놓고 했음에도 정부에서 무슨 행안부에서 이거 뭐 행사 다 취소하고 영수증까지 뒤셔가지고 스타벅스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하겠다? 이런 소리 나오니까 결국 역풍 맞았던 거 아닙니까? 이번에도 이걸 정치적인 사안으로 끌고 와서 해봐야 역풍만 맞을 겁니다. 그런데 그 역풍뿐만이 아니라 이걸 쓰는데 아이들의 미래까지 그렇게 써먹지는 말아라. 이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네, 오늘은 또 배제 학당 총동창회에서 이 배제고 야구부에 내려진 중징계 과도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대한야구 소프트볼 협회에 탄원서까지 좀 제출했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네, 제가 사실은 정치하기 전에 제가 체육학과에 교수를 하다가 사직을 하고 이제 정치를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 사건에 대해서 누구보다 좀 전문성 있게 다뤄볼 수 네. 있을 것 같은데 사실은 굉장히 이례적이에요. 이례적이다. 경기를 하다가 문제가 발생하면 스포츠 공정위원회라는 거를 열게 됩니다. 그러면 와서 조사도 하고 대질 신문도 하고 그리고 증거들도 수집하고 해서 징계 수위를 내립니다. 보통은 1주일에서 2주일 정도 걸리고요. 또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상황 같은 경우에는 수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공정위원회에서 어떤 징계 처분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사건은 2일 만에 했습니다. 그렇죠. 초고속으로. 뭐 대질 신문이나 뭐 이런 것들도 없이 그냥 했기 때문에 저는 물론 5.18을 폄훼하는 거는
너무나 잘못된 행동이고 용서받을 수 없는 행동임에는 동의하지만 너무 지나치게 이렇게 여론몰이를 해가지고 뭐 성역화시켜서 정말 이렇게 사람을 매도하는 듯한 이렇게 저는 스포츠공정위원회가 진행되는 것에 있어서 정말 체육인의 한 사람으로서 잘못됐다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가장 잘못된 것은 우리나라가 무슨 전체주의 집단인가요? 잘못을 한 학생들은 몇 명 안 되는 소수입니다. 그런데 야구부 전체에 대해서 출전 6개월 정지라는 아주 이례적인 이런 징계를 내렸어요. 그러면 고3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제 청룡기, 봉황기, 전국체전에서 입상을 해서 대학을 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 친구들이 6개월 징계를 받게 되면 대학을 못 가는 상황에 놓인 거예요. 초등학교 때부터 야구를 계속해가지고 이제 꽃 피워야 되는 나이에 대학 진학이나 프로 진학은 꿈을 꿀 수 없는 그런 국면에 접어들었거든요. 그래서 너무 잘못하긴 했지만 이게 무슨 군대 집단 뭐 처벌 문화도 아니고 학생들에게 이렇게까지 해야 될 일인가 싶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절차 위반입니다. 명백하게. 그래서 징계도 절차에 맞게끔 다시 처음부터 해야 되는 것이 맞고, 다행스럽게도 배제고 학생들이 그 5.18 을 찾아서 이제 사과를 하고 그리고 잘못을 인정하겠다라고 하니까 저는 이쯤에서 좀 아주 기분 좋게 서로 마무리하는 것이 좀 학생들을 위해서도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못난 어른들 때문에 아이들까지 피해 보는 겁니다. 숨쉬듯 갈라치기 하고 5.18로 정치적 이득을 보기 위해서 5.18을 성역화하고 스스로 그 5.18이라는 성에 갇힌 이 호남 정치인들 때문에 이 문제가 더 커진 거예요. 스타벅스 탱크데이 5.18 의식해서 만든 건가요? 그렇게 결론이 났나요? 아무도 그렇다고 확언할 수 없잖아요. 그 자체가 그냥 한 커피 프랜차이즈 업체에서 본인들 상품 홍보하려고 마케팅을 한 거예요. 그런데 거기 정치가 끼어들면서 이재명이라는 최고 권력자가 그 안에 나서면서 이 집단으로 이 갈라치기하고 낙인을 찍으면서 이 논란이 커진 거란 말이에요. 그 사이에 아이들이 전 피해를 봤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이 뭐 두 번 말씀 반복하지 않겠지만 이 협회에 징계할 때 이 회의록을 공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거 이미 고발장이 접수됐기 때문에 수사가 이뤄질 거예요. 그러면 경찰이 수사할 때 이 회의록 봐야 돼요. 어떤 절차에 따라서 어떻게 이런 징계가 도출이 됐고 누가 어떤 얘기를 했는지 봐야 됩니다. 이것은 학생들에 대한 징계, 이것은 당연히 처리해야 되는 게 마땅하고 그와는 별개로 협회가 왜 이런 결론을 이틀 만에 냈고 왜 이렇게 중징계를 하고 있는지 그것도 별개로 밝혀야 돼요. 협회가 이런 식으로 운영되는 규정이 있는지 이런 것도 밝혀야 하고, 지금 얘기 나오는 건 양벌 규정에 이렇게 집단 이런 사유로 이 학교 전체 선수 전체에 대해 6개월 출전 정지를 시킬 수 있는 규정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이런 어떤 근거로 이런 징계를 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온당하지 않죠. 협회가 정치인입니까? 이런 건 정치인들의 행태죠. 정치인들이 정치적 피해 안 보려고 꼬리 자르기 하고 민주당이 잘하는 탈당시키고 이런 거랑 똑같은 행태예요. 이것은 이 배제고 문제, 아이들에 대한 문제를 떠나서 협회의 이런 행태, 운영, 규정, 누가 직권남용을 했는지 이런 것까지 밝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또 다른 원칙을 만들고 또 다른 피해자를 막기 위한 전혀 별도의 절차인 거예요. 저는 꼭 이 부분은 들여다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에서도 저는 국민의힘 문체위에서 관련 규정 더 찾아보고 저는 5.18이라고 위축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여기서 우리가 이 협회에 대해 자료 요구를 하고 뭐 이거를 들여다본다고 또 5.18 문제 또 프레임에 갇힐까봐 겁먹지 말고 이 문제, 이 협회의 문제, 협회에 어떤 규정이 있었고 어떤 회의록에서 그 징계를 여는 회의엔 누가 참석했고 누가 어떤 발언을 했고 어떤 규정으로 이런 결론이 도출됐는지를 반드시 이렇게 찾아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짧게만 덧붙이면 이번에 전야제 사건이 또 있었죠. 방금 얘기했던 단란주점 사건은 옛날에 있었던 일이고 이번 5.18 전야제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그 전야제 행사에서 그 공식적으로 올라가서 발언을 하신 분이 뭐 이준석으로 든 액은 매불쇼로 막아내고 이런 소리 하셨어요. 근데 그 매불쇼 체육 앵커가 뭔 소리 했습니까? 20, 30대 탱크로 밀어버려야 된다는 소리를 했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저희 개혁신당부 대표 얘기가 나왔으니까 개혁신당에서 공식적으로 항의를 했더니 그 전야제 공식 행사라는 기관에서 뭐라 그러냐면 그 올라가신 분께서 그냥 발언하신 거고 우리하고는 사전 협의가 안 됐고 이건 표현의 자유와 풍자의 영역으로 받아주시길 바란다 이렇게 보냈어요.
저는 일단 그거 자체를 받아들일 수가 없는데 성인이 공식 행사에서 그런 말을 하는 것도 표현해줘야 풍자로 받아줘야 하는데 고작 19살, 18살 고등학생 아이들이 이 운동 경기를 하다가 있는 트래시 토크까지도 뭐 이렇게 강하게 할 수 있는 거냐 이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풍자 표현의 자유는 오로지 그들만 점유할 수 있는 겁니까? 그럼 우리나라는 귀족 사회죠. 그 사람들이 귀족인 거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 평민이나 노예인 거죠. 전 이건 결코 반복돼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번 논란과 함께 또 사람들에게 회자되고 있는 게 예전 아이소이 화장품 광고가 뒤늦게 좀 논란이 다시 한번 되고 있습니다. 1년 전에 625% 침투 있었다 이러면서 아이소이 광고를 한 건데 잊지 말자 625% 침투하자 더 깊게. 이거는 괜찮은 건가요? 이건 잊지 말자 625%까지는 알겠는데 침투를 하자는 거는 북측 625. 입장으로 쓰신 거예요? 625% 침투. 이거 어떻게 보세요? 좀 선택적인 분노가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러니까요. 아니 민주당은 모든 게 선택적이에요. 특히나 5.18에 대해서는 마치 뭐 본인들이 모든 것을 다 갖고 있는 것처럼 늘 선택적으로 분노하잖아요. 방금 말씀 주신 대로 5.18 전야제 때 얼마나 황당한 노래를 불렀어요. 그게 5.18 정신인가요? 그게 민주주의예요? 뭐 한두 잔이로 맞고 아니 그거 황당하잖아요. 근데 그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지금 말하면 입 아프지만 지금까지 민주당 정치인들이 어떤 막말하고 역사 왜곡하고 보수 진영 인사들에게 했던 행태는 지금까지 이렇게 분노했나요? 아니잖아요. 우리 천안함 문제에 대해서 북한 소행이라고 말조차 못했던 분들 아닌가요? 아니 이게 국제 사회에서 다 검증을 했는데도 이런 것도 말도 못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서 역사? 아니 저는 다 좋은데 이 모든 문제를 좀 선택적으로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반발심이 커지는 겁니다. 5.18 정신 다 존중하고 싶고 그러다가도 너무나도 성역화하고 자신들의 전유물인 것처럼 얘기하고 그것에 대해서 조금만 비판을 하고 다른 얘기를 하면은 그것을 공격 소재로 삼고 이런 식의 행태는 온당하지 않죠.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지금 청년들이 얘기하는 거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말할 수 있는 자유를 좀 달라. 지금 7월 7일 정보통신망법도 똑같은 연장선에 있는 것이에요. 민주주의를 얘기하면서 오히려 그 민주주의에 역행한 행태를 보이고 있단 말이에요.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2030 민심이 떠나가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 반도체 호남 이런 문제들 때문에 오히려 호남이 더 고립되고 있어요. 5.18도 똑같은 문제고요. 그러니까 저는 다시 돌아가면 결국 이런 지역 갈등과 어떤 역사적 사안을 너무 자신들의 정치적 이득의 소재를 갖고 갈라치기 하다 보니까 그 상처가 더 깊어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더 반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이것은 저는 그 지역 정치인들의 책임이 더 크다고 봅니다. 네, 지금 파라파라키님께서 슈퍼챗 주시면서 6.25는 항미 원조 전쟁이라고 불러도 되고 5.18은 성역이라고 하면 룸사롱에는 조용하고 스타벅스에는 분노하는 것을 보면 전형적인 내로남불 강약약강입니다. 이게 오늘 계속 이 주제가 얘기를 하면 안 되네. 다음 주에도 해야 되는데 이 얘기도 너무 잘해주신 게 이게 실제로 국방부 홍보 거기에서 나온 거예요. 거기에 뭐라고 하냐면 아이 두 그림이 있고 한 명은 6.25 참전 이렇게 하고 여기에 항미 원조 전쟁이라고 이렇게 써놨어요. 만약에 거꾸로 아이 둘 그려놓고 여기에서는 일본의 무단 식민 통치 이렇게 적어놓고 여기에다가는 아시아의 공용을 위한 대동아 공영권 이렇게 써놨으면 어떻게 했을 거예요? 민주당에서 가만히 절대 안 있었을 거거든요. 근데 그 대변인 나와가지고 제대로 답변도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문제에는 입 닫으면서 이 6.25라는 게 우리나라 국민들 200만 명이 죽어나갔어요. 근데 그때 우리 인구가 2천만 명 정도밖에 안 될 때입니다. 10분의 1이 죽은 거예요. 그런데도 이런 거에 대해서는 입도 뻥끗 못하면서 왜 항상 선택적인 분노를 하냐는 소리를 들으십니까? 이 얘기를 꼭 민주당 의원들에게 하고 싶어요. 네, 저도 이거 조금만 덧붙이고 싶은 게 네. 저는 지금 월드컵이랑 딱 비교해서 보면 이제 보시는 분들이 이해가 갈 것 같아요. 홍명보 감독이 조금 이제 실책을 하는 바람에 지금 여론에 물매를 맞고 있잖아요. 그런데 홍명보가 잘못했다 해서 국가대표 전체가 사과하고 전체가 출전 정지 먹나요? 아니잖아요. 홍명보만 책임지면 되잖아요. 그런데 왜 배재고는 잘못한 학생뿐만 아니고 모든 학생이 다 출전 정지를 먹어야 합니까? 그러니까 잣대가 너무나 동일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5.18이 너무나 중요한 역사적인 것은 맞고 우리가 정말 진심을 가지고 우리가 비하하면 안 되는 건 맞지만 이렇게까지 할 일인가? 왜 잣대가 동일하지 않지라고 생각해 봤을 때 정말 지금 이 조치는 잘못되었다고 다들 생각하실 겁니다.
저는 보수 진영이 우리의 레거시를 너무 정립하지 못하고 우리가 만들어 놓은 여러 가지 이 대한민국의 역사들을 제대로 국민들에게 각인시키고 정립하지 못한 그 폭풍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 민주당은 그런 거 참 잘하잖아요. 티끌만한 것도 엄청난 성과로 만들고 자신들의 유산으로 만들고 지금도 그 작업이 진행되고 있어요. DJ 노무현 문재인 정부에서 있었던 과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고 모든 공을 부각하면서 그게 많은 국민들에게 스며들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작업을 굉장히 잘하고 있어요. 근데 국민의힘 진영, 보수 진영은 그런 부분을 잘 못했어요. 역시나 그런 것들이 굉장히 좀 안타깝고 저희가 지금 이렇게 어려운 것도 결국 그 연장선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도 앞으로는 좀 너무 우리 안에 반목하고 그러지 말고 우리 국민의힘 진영 내 그리고 보수 진영의 우리 인사들 과거의 역사적인 인물들에 대해서도 좀 재평가하고 공은 공대로 우리가 제대로 국민들에게 알리고 이런 작업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